네, 살아가면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속과 트러스트 문제입니다. 또 트러스트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한엠박 법률그룹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사망 이후 트러스트 정리 절차, 즉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변호사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나눌 주제가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인데 이 단어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요, 저희가 풀이를 해서 상속 집행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트러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상속자에게 재산이 전달되는 과정을 저희가 상속 집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트러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상속자에게 이전하는 총 과정,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저희가 이제 상속세 보고를 하기 위해 도와드리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든 다 일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주제로 변호사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좀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저희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이유는 요즘 들어서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베이비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베이비 부모가 저희가 보면 이민 1세대이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민 1세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트러스트가 쓰이게 되는 거가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 프로베이스 법적 상속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법정 상속은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산의 이전이 결과적으로는 법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돌아가신 분을 저희가 피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속을 받으신 분들을 상속인 아닌 상속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가족들이 받기 위해서 상속자들이 받기 위해서 법정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저희가 probate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probate administration 과정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네. 반대로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잘 법정 바깥에서 잘 이전받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고 돌아가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상속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의 차이도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극명하게 많이 다르게 되는데요. 프로베이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통해서 했었을 때는 변호사는 굉장히 말 그대로 해피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은 아무래도 많이 쓸 수 있지만은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이제 받게 되는 피가 돌아가신 고인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의 크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네. 이랬을 때는 재산의 크기에 빚은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네네 재밌죠? 그래서 네. 이게 100만 불짜리 부동산인데 90만 불이 빚이면은 고객분들의 상속자들은 10만 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저희의 피는 그 100만 불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 네. 네. 그 중요한 정보인데요.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 저는 다 빚이라서 괜히 트러스트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실수록 정말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네. 나중에 가족분들이 빚만 잔뜩 되어 있는 부동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정보들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트러스트를 이제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관리자가 생길 텐데 그 관리자는 어떻게 가족분의 대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트러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걸로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피상속인을 트러스를 만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트러스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러스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궁극적으로 상속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상속 집행자인 successor trustee가 되시는데요. 네. 말 그대로 successor trustee가 재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일 처리가 빠른 분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겠죠. 네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상의를 하셔서 결정이 나는 걸까요? 네네. 트러스를 통해서는 이제 트러스토가 네. 미리 결정을 해놓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프로베이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가는 경우에는 가족끼리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법정에서 정해준 이제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은 배우자, 네. 그다음에 배우자 다음으로는 자녀 순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네. 석세서 트러스티는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트러스토가 정하다 보니까 이 순위에 맞추지 않더라도 본인이 보셨을 때 정말 정당하고 일 처리를 잘하는 분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 사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대하게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하고 빨리 해줄 것 같습니다 하고 사위분을 넣으신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자녀분이 3분이신데 그 자녀분을 다 제치시고 조카를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프로베이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갔었으면은 그분들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을 분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관리자께서 책임자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이 책임자께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네. 첫 번째로는 고인이 돌아가셨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티스라는 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개 선생님의 트러스의 상속 대리인으로서 상속 집행자로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티스를 나갑니다라고 하고 노티스가 나가고요. 그 노티스가 나간 날짜로부터는 각각의 상속인들이 아니면 수혜자들 아니면 자녀들이 120일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120일간의 기간은 뭐냐면은 혹여라도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각각의 상속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트러스에 뭔가 흠이 있거나 아니면 이 트러스가 이대로 설립되면 안 되었다라는 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소송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한다라는 거죠. 120일간은. 또 그런 게 있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트러스트 정리 절차가 시작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가족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망 신고는 이제 당연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아무래도 뭐 자산을 파악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산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한테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빚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모기지 융자를 하셨던 거 아니면 크레딧 카드 아니면 심지어는 타인에게 누구에게 돈을 꾸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적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자산을 파악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드는데 저희는 한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보내면은 대조를 해서 돌아가셨던 고인이 가지고 계셨던 금융자산이 잘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정도 아니면은 트러스에 넣어놓으셨던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트러스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는 재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계좌는 특히 리타이먼트 계좌라든지 은퇴 계좌들은 트러스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자산들이 파악이 안 될 때가 꽤나 많은 거예요. 안 알려주셔서. 네, 안 알려주셨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들 이걸 들으시면은 놀라시는데 네. 말 그대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은행마다 연락을 해서 물어봐야 해요. 네, 그런 수고를 또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리를 잘 해놓으실수록 자녀분들이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트러스를 잘 해놓으셔도 이걸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몇 달이 걸리는데 트러스도 안 해놓으시고 정리도 안 해놓으셨으면은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은 정말 생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변호사님, 저희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안 들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자산들이 파악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아예 넣질 못하셨을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이제 파악이 안 된 재산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라도 파악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여기서 수혜자 설정이 잘 돼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의 사망 통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사망을 하셨다라는 걸 알리고 지정된 수혜자, 그러니까 beneficiary라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네네. beneficiary가 남아있는 잔고를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계좌에 따라서는 본인의 계좌로 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산은 파악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수혜자 지정을 안 해놓고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금액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금액이 18만 4,500불 미만이면은 그나마 저희가 애퍼데이빗이라는 걸 해가지고 법원을 여전히 가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약식 절차로 가고요. 그게 아니고 18만 4,500불을 넘어버리는 재산이 파악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원행위 됩니다. 그러니까 트러스트 안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수혜자를 지정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안에서 수혜자가 지정이 되고 수혜자 안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생깁니다. 트러스터가 그렇게 지정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사망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산이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강조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따라오는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아, 혜택인가요? 네네, 혜택입니다. 네. 네,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꽤나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IRS에서 이제 허락한 상속에 관련된 혜택은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남기시고 나서 이 재산을 상속자들이 받게 되었을 때는 양도소득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더 이상 돌아가셨던 분이 구매 가격으로 저희가 세금 기준을 넘겨받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던 그때의 시장 가격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엄청난 세금 혜택인 거거든요. 네.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20만 불의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제가 세상을 떠날 때쯤 그 부동산이 100만 불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망하기 전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8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 그만큼 양도 차액이 80만 불이 생긴 거니까요. 네. 20만 불은 저의 본래 돈이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재산을 제 아이에게 상속을 하겠노라라고 트러스트를 잘 만들어 놓거나 심지어는 이건 프로베이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가더라도 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네. 했었을 때는 100만 불에 저희 아들은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팔게 됐었을 때는 100만 불에 받았고 얼마지 않아서 판매를 한다 했었을 때는 양도 차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근데 이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마켓 밸류가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안 하시고 엄청나게 낮은 기준으로 잘못하셔서 세금을 내시는 경우도 제가 정말 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세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생기시고 나서 그 fair market value, 그러니까 시장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가치감정평가서, 네. 부동산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런 걸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여러 부동산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좀 또 더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살고 있는 집만 가치 평가를 하면 될까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부동산, 모든 스탁,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만한 것들은 다 감정서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러셨을 때 부동산이 어떨 때는 이제 LLC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코퍼레이션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C 코퍼레이션은 부동산을 갖고 있으셔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금 혜택이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는 혜택이거든요. 스텝업 인 베이시스를 좀 받기 힘드시고 LLC는 스텝업 인 베이시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고객분들을 부동산을 소유하라고 하셨을 때도 회계사님들께서 고객분들에게 LLC를 이제 권고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감정 평가 또 유지비 공정 분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갈등의 문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실질적으로 필드에 계시니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트러스티가 아무리 공정하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트러스티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어떤 분들은 팔지 말자고 하셨거나 그런데 트러스티는 팔아야지만 돈이 아무래도 생겨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판매를 하셨는데 막상 이 부동산이 나중에 좀 있다가 오르게 되는 경우라든지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현실상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신데 그게 나중에는 조금 더 기다렸었으면은 더 좋은 혜택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기시기도 하고요. 네. 특히 퍼센티지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만약에 부동산인데 자녀가 둘이면은 50대 50을 딱 나누시면 되시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분은 50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0을 어떤 분들은 부동산 50을 해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팔아서 판매 대금을 50으로 나누시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비용 청구가 다 되고 나서 이제 50을 나누게 되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Successor Trustee가 저는 되도록이면은 나머지 상속자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판매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파악을 잘 하시고 관리를 좀 더 하시려고 하시는 에스크로 컴퍼니라든지 타이틀 컴퍼니는 모든 상속자들한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로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은 이제 트러스트를 잘 만들어 두어서 정말 좋은 사례로 우리 변호사님이 보신 또 그런 상담자가 계시다면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포맷은 어떤 거냐면은 요즘은 아들, 딸 두 분만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을 상속 집행자로 공동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50대 50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표현을 했었을 때 공정하다 아니면 균등하다라는 그 의미가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게 돼요. 네, 그렇네요. 네네. 50대 50이라고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저는 고객분들에게 50대 50을 하시고 자녀분들에게 엄마 아빠의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변호사님?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많은 네. 재산을 갖고 계시는 걸 특히 알게 되셨을 때 자녀분들이 혹시 삶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거나 그 돈을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네. 본인 삶에 성실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게 아니고 50대 50이 아니시고 어떤 거는 큰 자녀에게 어떤 건 작은 자녀에게 줬었을 때 차익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마다 다 이유는 정확하게 있으십니다. 왜 재산을 이쪽에 더 많이 가고 이쪽은 조금 덜 갖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근데 그거를 덜 가는 자녀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괜히 두 분 살아생전에 두 자녀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닌가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나쁘게 하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재산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 이분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손이 가는 손자녀들이 더 많다든지 네. 아니면 부모에게 좀 더 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겠거든요. 근데 여쭤보셨던 질문에서 제가 봤었던 많은 좋은 가정 중에서 가장 5가정 네.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첫 번째 가정은 고객분들이 제가 사랑의 편지를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 50대 50을 놔뒀어도 웬만하면 사랑의 편지를 써서 여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라고 하고 두 번째 가정의 유형 같은 것은 자녀분들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기를 안 하시고 싶으시니까 편지를 남기시는 거겠죠. 네. 또 두 번째 가정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통보 형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녀분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가족 회의를 주최하시는 거예요. 가족 회의를 주최하셔서 이렇게 부모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아예 자녀 참여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자녀분들이 아예 지금부터 자녀분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공동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녀분들이 아예 재산 파악이 쉬워지고 네. 그때부터 부동산 매니지먼트에 같이 참여하시고 같은 계약권을 이제 같이 주인은 아니시지만은 관리자로서 같이 등재하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죠. 이 모든 네 가정들은 굉장히 어떻게 된다 하게 되게 되면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이지하게 되는 가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네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 트러스트 정리 절차가 이렇게 이지하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도 변호사님 또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 네. 것도 하나를 사례를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이제 좋은 가정을 네 개를 예를 말씀드렸으면 이제 다섯 번째 아, 네, 네. 부모님이 꾹 담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너무 차별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경우 소송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네. 이 트러스트 정리 절차는 보통 이제 사망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다행히도 이제 몇 달 정도에서 길면은 1년 아니면은 더 간다고 하면 2년 정도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 파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왜 1년에서 2년까지라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 정리를 저희가 돌아가시고 나서 9개월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9개월 이내에 모든 과정을 끝내시고 다 상속세 처리까지 다 하셨다고 하면은 1년 안에 끝나시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상속세를 내실 상황이 아니신다 하게 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상속세 과정이 필요가 없고요. 네, 네. 그게 아니고 재산 파악도 안 되고 여러 가지의 관리 이제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면은 상속세를 저희가 15개월까지 납부를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플러스 6개월이 돼서 15개월까지니까요. 거의 네. 그때는 2년이 걸리는 셈이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아마 재산 파악에 네. 그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더 짧게 끝날 때는 몇 달 안에도 끝나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네.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재산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잘 리스트를 해놓으셔야겠죠.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가족끼리인데 뭘 굳이 이렇게 막 일을 벌려야 되나, 그냥 가족끼리 우리끼리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러신 분들도 많았어요. 상담을 받고 나서 그럼 우리끼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라고 해서 상담 후에 이제 가시고 나서 가족끼리 하셨는데 안 돼서 대체적으로 다 돌아오시는 거죠. 돌아오신 이유가 그래도 제일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네네네. 네. 서류가 굉장히 간단하게 꾸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류는 말 그대로 요즘 AI 시대니까 간단하게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뒷면에 숨겨진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아니면은 가족 간의 그 오묘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책마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열심히 리서치해서 오셨는데 이 책마크를 여기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이면에 담겨진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거죠. 네. 초기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좀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요 지금 이렇게 트러스트 책임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도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베이비 부머 이제 이민 1세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민 1세대 지금 이런 일들이 좀 준비하셔야 될 트러스터들을 위해서도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석세서 트러스티 상속 집행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트러스를 정말 바이블처럼 삼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비유가 적절하신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나오는 대로 그거
그대로 하셔서 그대로 정해지신 대로 잘 실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이블처럼 생각하시고 숙지를 정말 잘하시고 네. 열심히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정말 공정정대하게 가족들이 사랑으로 다 끝날 수 있게끔 만드시라고 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민 세대, 이제 저희가 1세대이신 베이비 부모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트러스를 저는 마지막 단추라고 생각하지 않고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추를 끼우러 오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트러스를 만들러 오셨을 때 제가 생각보다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러스를 시작으로 해서 정리정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이 트러스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어떤 재산은 트러스로 연결을 해야 되고 어떤 재산은 어쩔 수 없이 트러스 바깥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트러스 안에 있는 재산, 트러스 바깥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적어도 리스트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트러스가 첫 번째 단계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쭉 끝나셨을 때는 이 정리정돈된 재산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게끔 지금 모든 것들이 잘 계획성하게 다 있게 되어 있는지 특히 부동산은 저희가 트러스를 통해서 잘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금융재산이 안타깝게도 수혜자 지정에 안 해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여전히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꼭 해놓으시라고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혜자 지정까지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이렇게 오늘 귀한 얘기들 나눠주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또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좀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4군데 오피스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안타깝게도 기억하는 곳이 두 군데라서 전화번호가 네. 합니다. 네. 저희가 부아나파크는 714-523-9010이고요. 714-523-9010 그리고 저희가 LA는 오피스? 213, 네, LA 오피스는요 213-380-9010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서울에도, 오피스, 네네네.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최근에 세노세 북가주 교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북가주 세노세에도 저희가 열었습니다. 네. 우선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다음 안내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네네네. 한번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연락처는요.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714-523-9010 714-523-9010 LA 오피스는요. 213-380-9010으로 연락해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과 산호세 사무실에도 여러분들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트러스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청취자들에게 강조하실 수 있는 한 줄 말씀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는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트러스를 제대로 설립하셔야지 트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네네. 트러스를 잘못 설립한다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트러스 설립,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우시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 첫 네네.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